자, 저희 월요일마다 모시는 분이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에너지가 샘솟아요. 그래서 월요일 첫 코너에 꼭 필요한 순서고요. 이 방송 박종현 스팟 일주일 내내 시청할 수가 없다 그러면 월요일 방송만은 꼭 봐주십시오. 힘이 납니다. 자, 뜨거운 현장 소식과 뜨거운 주제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그분이죠. 네, 안진걸의 하피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자,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방송을 제가 모니터링 해보면 네, 이게 화면이 얼굴이 엄청 크게 잡히더라고요. 근데 머리도 막 산발이고 예. 잡티도 막 가득하고 아유, 피곤한지 아닙니다.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 부랴부랴 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깔끔하게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아유, 내수 활성화를 해서 동네 이발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블루클럽에 가서 네, 10번 잘하셨습니다. 머리 10번 깎으면 한 번 공짜. 가슴이 설렙니다. 지금 네. 9번째 깎았거든요. 한번 더. 다음에 한 번만 더 깎으면 이제 한 번은 공짜로 깎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예. 멋지십니다. 블루클럽 안진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블루클럽. 우리 박정 기자님은 네. 깔끔하게 나오는데 저는 정말 아유, 아니에요. 머리도 너무 지저분. 그래서 오늘 블루클럽답게 블루 책이 영어로 뭐죠? 블루부. 요즘 유행하는 책이죠. 예. 블루가 영어예요. 네, 우리 그 오마이뉴스의 검찰개혁과 촛불 시민 이 책도 굉장히 정말 네. 우리가 많이 사야 될 책인데요. 최근에 검찰 출신 이현주 변호사님이 맹활약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모든 그 망해가는 것은 마지막에 발광을 한다. 성내라제를 발광한다. 네. 이런 또 페이스북 글을 써서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들을 직격했는데요. 네. 이걸 주말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사인까지 주셔가지고요. 그러셨어요. 내용이 어떻던가요? 예. 검찰을 정의롭게 조율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네. 내용은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의 문제점을 예. 실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 우리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 그다음에 내가 검찰 떠난 이유 네. 좀 여러분도 구독해서 이렇게 이런 내가 분들 힘을 실어줘야 검찰을 되는 거 떠난 아닌가. 이유. 한번 저희가 모셔야겠어요. 한번. 이번 선생 모셔야 되는데 예. 저희가 출연료가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아마 이제 이 책 홍보 책 홍보로 나오지 않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딜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오늘 광고 내면 몇백 몇천만 원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이 책은 정말 네. 읽어볼 것 같아요. 특히 최근의 화두가 여러분 하나는 검찰 개혁이고 언론 개혁이고 네. 하나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경제 3법,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네. 그다음에 사참위법 이런 법들은 좀 12월 9일 전에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하고 농성을 계십니다. 하고 계시죠. 주말에 이낙연 대표님, 박주민 최고위원님, 네. 김남국 의원님 등등이 함께 농성도 하고 네. 응원 방문도 가셨던데 이렇게 기사 댓글을 보면 응원 방문 지지 기자에게 이제 의미 없다. 그냥 통과시켜라. 그렇죠. 무슨 지지 나쁜 법도 하든 아니고. 뭘 하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근데 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물거품 예, 가는 다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법은 제가 잘 아는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근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거 진짜 의문사 진상 조사다가 상당히 진척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멈췄거든요 한번. 그렇죠. 그래서 정말 조사 이게 기간이 멈춰버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사무실 임대도 안 되죠. 인력들 조사관들 네. 급여도 못 주죠. 그렇죠. 어디 가서 자료 요청하면 아니 없어진 조직인데 무슨 소리냐 해버리고.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지금도 결국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네. 시절에 의문사 하신 분들 억울함 아직도 다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재가동이 돼야 돼요. 네. 그래도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다음에 이어지는 민주정부에서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억울하면 어떻게 다 풀겠냐마는 그래도 의문사한 이유라도 알고 가해자가 누군지라도 특정하면 얼마 그나마 이제 유가족들의 원한이 좀 위로가 풀리고 되죠.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도 이렇게 명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군대에서 의문사한 영화 신과 함께도 나오잖아요. 군대 의문사 문제가. 그렇죠.
용산 참사하고 군대 의문사 문제를 모티브로 그 작가가 주호민 작가님이 그걸 만들었다고 하던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군대 의문사 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산하 여러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금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마이뉴스 로마TV도 자주 나왔던 고상만 예. 그 사건 반장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기 이제 총괄 과장이죠. 군 의문사 진상 조사를 총괄. 계속.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다가 말면 자식이 군대 가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부모님들은 그것도 네. 이제 사인이 불분명한 부모님들은 지금도 아. 피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그럼요. 정말 저는 지금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용서할 수 없는 게 민간인을 너무나 많이 학살하고 살해했는데 특히 진짜 나쁜 놈들인 게 정말 무슨 진보도 아니고 그냥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왔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또는 거의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네. 뭐 지휘관들이라든지 또는 선임 사병들로부터 각종 가혹행위나 구타나 또는 총기 사고 같은 거로 네. 의문사를 했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걸 다 옛날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전부 다 은폐해 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비호해 버리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싸우고 계세요. 백발이 성성에 이런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러 갔다가 억울한 죽음이 당했는데 일단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상식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새 집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집단이 여전히 수구 냉전 기득권에 서서 한국 사회의 정상적인 변화 개혁을 가로막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착한 검사들이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 내 상당히 많은 정치 검찰 깡패 검찰들이 네.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예 그들하고 딱 붙어가지고 재벌이나 검찰이나 국민의힘하고 붙어가지고 아예 한국 사회가 어떠한 개혁이나 진보도 할 수 없도록 그러나 수구 기득권 언론들이 더 많은 광고도 받아먹고 더 많은 밤의 대통령 행사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언론 적폐 세력들이 이렇게 이것까지 지금 사실 이번 주가 정말 엄청난 중요한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이게 계속 지금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다 들었습니다. 예. 저는 애청자 여러분 항상 오마이뉴스 TV에 들었으면 제일 먼저 화장실 가게 됩니다. 그 엄청난 일도 딱 두 가지 시작하잖아요. 먼저 밥은 먹고 네. 그 다음에 일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힘차게 투쟁도 하고 캠페인도 해야 되는 것이죠. 얼굴이 밝으세요. 항상 화장실 저희 갔다 밝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 좋은 나라님께서 실시간 후원해 주셨네요. 오마이뉴스 안진걸 소장님 화이팅. 네. 내 좋은 나라님이 또 실시간 후원도 해주시고 슈퍼챗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예. 안진걸 선생님 할 땐 잘 안 오는 편인데 오늘 초반에 하나 들어왔네요. 고맙습니다. 왜 안 들어올까요, 안진걸 선생님? 슈퍼챗? 네. 아마 이제 슈퍼챗을 보내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네. 제가 속사포로 막 온갖 틈이 현안을 없어. 하다 보니까 슈퍼챗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죄송. 알겠습니다. 아유 민망합니다. 예. 네, 저희가 검찰 얘기했으니까 조금 얘기를 예. 이어가면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고발 저번에 하셨고 예. 지금 2차, 3차 고발을 예, 계속 지금 하시는 거죠? 주말 사이에 네. 오마이뉴스 기사가 포털에 올라가서 네. 정말 이틀 동안 가장 많이 본 기사 댓글이 지금도 10,000개가 넘게 달려 있습니다. 10,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우리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중에 김철관 기자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금요일 토요일 날 저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윤석열 씨 2차 고발을 했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그분들이 쭉 해온 걸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9차 고발 이제 근데 원래 사생이 혼자 해온 거예요. 외롭게. 네. 근데 저희가 민생경제연구소랑 개국본이랑 같이 붙어서 2주 전에 1차 한번 같이 하고 네. 지난주 한 번 더 하고 내일 따끈따끈하게 3차 고발이 있습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그래서 지난주에 왜 이렇게 고발할 게 많아요? 아니 이 윤석열 네. 검찰총장은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찰총장커녕 검사 자격도 없다. 검사 자격커녕 공무원의 자격도 없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적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실제 그런 굉장히 정치적이고 깡패 같은 모습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법무부에서 밝힌 6가지의 감찰 사유 외에도요. 지금 그게 빠져가지고 이제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데 네.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을 비밀 독대했습니다. 아. 그럼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은 어떤 사람이냐? 밤의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온갖 우리 사회에서 음습하고 네. 극악무도한 권력자의 행세를 해온 집단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잠깐만요. 손병희 TV님께서 예. 실시간 후원을 또 슈퍼챗에 손병희 TV? 그 손병희 TV. 그 그럼 우리 손병희 가수 선배님이 손병희 씨 지금, 아니 보고 계세요. 힘들게 노래하시고 어렵게 지금 네. 저 문화예술인들이 요즘에 고사당하기 일부 직전이신데 네. 어떻게 어려운 와중에 또 후원을 십시일반. 하시는 거예요? 손병희 선배님 죄송합니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옛날 코로나 없을 때 큰 판의 데모나 공연도 많이 해야지 이제 제가 또 민중 가수님도 또 모시고 얼마 안 되는 소정의 금액이지만 예. 공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말 너무 마음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다들. 문화예술이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도 네. 저는 모든 국민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게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통과된 네, 거 네. 558조 중에 3조 정도인데 소상공인도 힘들죠. 지금 이제 방역 단계 2.5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뭐 문을 닫아야 하는 업종하고 또 9시 전에 대부분 문을 닫게 되니까 그렇죠. 거의 뭐 9시 이후에는 멈춰 서는 거죠. 이분들을 돕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화예술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네. 일반 서민 가게도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일할 기회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가 많거든요. 네. 근데 3조 정도로 중소상공인 위주로 돕는다는 도우면 그걸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걱정이 어떤 되더라고요. 직원이 탈락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네. 어떤 직종이 통째로 빠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요 이야기 짚고 가면 제가 정부 여당의 오딩을 보니까요. 3차 재난지원금이라 써져 있지가 않아요. 정확히 아하. 문서에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 이번에 방역 단계 올라가서요. 예. 그래서 올커니 저는 지금 올커니 하고 있습니다. 올커니. 한번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자, 이번은 언론에는 3차 재난지원이라고 관행적으로 쓰지만 실제 예산안에 통과된 공식 문서는 맞춤형 피해 지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 단계가 2단계, 2.5단계로 이제 연말에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거나 9시에 문을 9시 전에 문을 닫아야 되거나 네. 아니면 손님 받지 못하고 배달하고 포장만 해주는 업종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방역, 공동체 방역을 위해서 강제로 조치가 발동됐고 또 협조를 해준 거니까 그건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건물주들이 그 은행에 져 있는 채권자에게 져 있는 빚에 대한 이자도 탕감하거나 깎아줘야 된다는 주장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근데 보니까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돼 있어요. 자, 좋다 그러면 연말 연초에 내년 초에 맞춤형 피해 지원 도와주시고요. 네. 설날 전후해서 아. 진짜 제3차 재난지원금을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거죠. 자, 어제 오늘 여러분 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말에 코로나 환자가 지금 500명 이상 1000명 사이로 연말까지 계속 간다. 네. 그럼 내년 봄에 경제적 쇼크가 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경고 걱정이 기사를 됩니다. 보셨을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갑자기 우리 국민들의 그러니까 비대면 사업으로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이나 거기서 그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분들이나 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동네 경제는 일단 마비가 되고요. 자영업 경제는 당연히 그러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소비나 내수가 확 위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동네 경제 위축, 그다음에 내수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네. 여러 가지 뭐 여행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위축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심령이 위축되니까 뭐 물건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물건을 원래 사야 되는데 안 사고 다 미루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연말 연초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게 모아지면 경제 성장률, 뭐 GDP, 국민 소득, 내수 이런 거 모두에 타격이 와서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경제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악순환이잖아요. 우리가 경기 순환이 안 되는 거네.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론을 계속 지지하는 이유는 노동자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올리고 중소상공인 소득도 올려서 네. 또 정부의 복지 민생 이전 소득도 늘려서 그러면 이제 돈이 늘어나니까 우리 노동자 서민 제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처럼 막 돈을 써 내수가 활성화돼. 네. 그러면 이제
내수에서 주로 뭐 그게 식료품이든 외식이든 여행이든 관광이든 아니면 온갖 생필품을 파는 중소기업이든 뭐 이게 출판이든 다 전부 다 이런 수첩이든 다 연관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사고 또 경제적으로 심리가 좀 안정돼 사는 거잖아요. 내가 곧 예를 들면 곧 망할지도 모른다. 그럼 돈을 안 쓰게 되잖아요. 가지고 있게 그러니까 되죠.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건데 이걸 선순환으로 하려면 결국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돈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돈을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설날 전후해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걸 하자는 겁니다. 예,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건 제3차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제 표현도 맞춤형 피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안에 1차는 14.3조, 2차는 7.8조나 들었는데 이번 3조잖아요. 금액부터가. 예,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랑 뜻 함께 해주시고요. 실제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을 제가 만나서 모든 국민에 가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다행히 힘들어서. 이번에 통과된 것은 맞춤형 피해 지원이다. 제3차 재난지원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뭐야 제3차 재난지원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연말 연시에 너무한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년 설날 전후에서 또는 4분의 1분기에 3월달 안에 정말 올해 내내 고생했고 내년 봄에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5월에 1차 재난지원금 나오듯이 내년 3월이나 4월 늦어도 그쯤에는 3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14.3조가 만약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추경으로 그러면 작년에는 1차는 40, 60, 80, 100을 줬잖아요. 1, 2, 3, 4 그랬죠. 이렇게 뭐 한 10조 정도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20, 40, 60, 80 이렇게 주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4.3조나 되는 돈을 다 마련하기 어렵다면 한 10조 정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뭐 예비비도 좀 쓰고 일부 국채도 발행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GDP는 1,900조 정도이고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830조 40조 정도에서 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3%에서 3% 4% 정도입니다. GDP가 1,900조고 OECD에서 여전히 가장 건강한 편에 속합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뭐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건전하다가는 독일도 60%가 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40% 초반대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아 있는 그 여력을 가지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빚을 내자는 게 아니고 저희들 말씀도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 또 1차보다 약간 규모를 줄여서라도 모든 국민한테 줘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내수를 살려내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내년 봄쯤에는 어쨌든 치료제라든지 백신도 이제 개발이 상용화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위기는 그렇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죠. 이제 옛날에 이제 독감 끼고 이렇게 예방 주사 맞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민생이 이런 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박스에 구멍 뚫은 것처럼 이번 지난주에 정말 정부 여당이 너무 잘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검찰 이야기 좀 하다가 말았네. 소개 잠깐만. 김덕수님이 실시간 후원해 주셨고요. 황명실님도 실시간 후원해 주셨습니다. 실시간 후원. 오늘따라 여러분 더 보내주십시오. 내일 윤석열을 저희가 3차 고발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 필수비도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요. 조선일보 방실가를 만났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이따가 그 돈 잘못 보내서 그동안 못 돌려받았는데 그 차고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잘못 송금하는 거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아니면 10만 원만 보냈는데 100만 원 보냈다거나 그거는 좀 그 이따가 상대방이 안 돌려주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소송을 일일이 해야 됐는데 이제 이게 아주 간편해졌습니다. 이거 잘한 거죠. 좀 때가 말씀드린 거라고. 자, 윤석열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널리 안 알려졌지만 2000년대 초반에 검사가 뭔가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고 변호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태평양 로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방실가의 심각한 탈세 사건이 발생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태평양이 방상훈의 변호를 맡았는데요. 태평양.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당시에 직접 변론에 참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검찰 안팎의 이야기는
당시부터 윤석열과 방사원의 친분이 싹 텄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혹이기도 하고 추정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런 뭐 검찰 안팎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가 있다는 추정과 의혹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혹이 제기될 만하네요. 아니, 그리고 실제 얼마 전에 하승수 변호사도 네. 그러니까 팩트는 법무부 태평양에 윤석열이 일을 했다. 당시에 태평양이 극심하고 극악했던 조선일보 탈세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네. 요건 팩트입니다. 팩트가 있는데 저희들은 더 의혹을 가질 수 나아가서 있다는 윤석열 거죠. 씨가 네. 직접 그 변론에 참여했다는 아하. 의혹이 있다. 예. 그리고 방상훈 씨랑 그때부터 친분이 싹 떴다. 이미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되는 거죠. 변호사를 네. 했다면요. 네. 근데 중앙지검장 시절에 비밀 독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중앙지검에는 자, 고 이미란 씨 사건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방상훈을 독대한 전후의 사건들입니다. 네. 이미란 씨 사건 아시죠? 방상훈의 친동생 방용은가 네. 그의 자식들이 고 이미란 씨가 배우자이자 어머니를 네. 감금하고 가혹행위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네. 그것을 지금 김영수 박사님이라고 이미란 씨의 언니의 남편이 뭐 여러 언론 매체에 직접 나와서 그렇습니다. 폭로를 해서도 화제가 됐는데 네. 당시에 고발이 2017년 초에 있었고요. 네. 근데 엄벌해야 될 사안인데 굉장히 솜방망이 기소가 있었는데 당시 수사 책임자가 이제 참여연대 여러분 참여연대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데 그 사건 그 검사들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 사건 그 검사들 들어가면 이게 검색이 되는데요. 당시 중앙지검 1차장 윤대진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네. 솜방망이 기소를 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자, 그리고 방상훈을 만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사건들을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한참 계류 중인 사건을 봐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먼저 봐준 다음에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건 그러니까 검사 직무윤리 강령에 보면 하지 말라고 돼 있는 사건이고 검찰의 직무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 당시엔 또 문재인 정부의 법무과학사 청산위원회에서 고 장자연 사건으로 조선일보 방씨 일가, 네. 방정호, 방상훈, 방용훈 등에 대해서 일종의 조사를 했고 검찰이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의 피의자 또는 최소한 피의자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입니다. 검찰 직무윤리관계에 보면 그런 만남은 가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실제 그런 사건 관계인들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해서 징계를 당한 검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파면이나 해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직이나 감봉을 당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징계감이라는 거죠. 예, 그 징계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아침에 네. 새벽에 잠 못 자고 아니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나 이번에 징계 절차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야죠 국민들이.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금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일부 지식인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거 추미애가 싫으니까 윤석열 편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건 진실일 때 말해야 되는데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으로서 중앙지검장으로서 또는 검사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많이 했다. 그리고는 실제로 당시에 민원연이라든지 언론노조라든지 저희가 그 후로도 방상훈의 아들 방정호의 온갖 배임 횡령 뭐 갑질 사건도 고발해놨고요. 네. TV조선의 수원대가 50억이나 되는 방상훈의 사돈이 이인수가 TV조선 50억이나 되는 돈을 학생들 장학금을 빼돌려갖고 투자를 했는데 네.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주가를 2배 정도 올려서 이인수한테 방상훈이 다시 되팔았습니다. 주가를 2배. 그러니까 원래 50억 수원대가 TV조선은 50억으로 주가를 샀는데 주식을 샀는데 네. 실제로는 당시에 한 절반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까 주식 가치가 25억쯤이겠죠. 근데 방상훈이 나서서 사돈인 수원대 인수 총장을 살려주려고. 왜냐하면 55억으로 샀는데 25억으로 학교로 돌아가면 25억을 탕진하고 횡령한 꼴이 되어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그 형사처벌이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낮은 주식인데 불구하고 50억을 사준 겁니다. 2배 높게 다시.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있어서 제가 고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 검찰이 저를 그래서 5번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 제가 고발했을 때는 어쩐지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이상의 수사도 안 하고 조선일보 방실과 그게 방용이든 방정호든 방상훈이든 누구도 소환도 안 하고 아직까지 기소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희한하네요, 이게. 방상훈과 윤석열의 비밀 독대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 그 전에 고 이민환 씨 사건이나 장자인 사건이 이미 계류 중에 있었고.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집단 아닙니까? 그런 집단을 왜 비밀 독대를 합니까? 떳떳하면 검찰청사에서 만나야죠. 떳떳하면 조선일보로 가서 만나죠. 네. 왜 비밀 독대를 한 겁니까? 아. 그래갖고 국정감사에 지적받으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뭐 그 사람이 무슨 신이나 됩니까? 네. 대통령한테는 동의도 안 받고 뭐 자기를 신임하는 신호를 보내줬다는 걸 일방적으로 공개도 하고 사실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박상기 장관한테도 동의도 안 받고 뭐 둘이 만났다 무슨 조국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네. 역시 팩트가 아닌 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박상기.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을지 모르겠네. 심지어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은 동의도 안 받고 무슨 메시지를 줬다, 네, 뭐 메신저 통해 인지시켜라. 메시지 줬다, 만났다, 나를 신임하기로 했다, 뭐 아하. 조국에 대한 선처를 했다. 이거 전부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예. 막 해버린 거거든요. 아. 그래놓고 방상훈 만나냐, 홍석현 만나냐, 이 두 사람 만나면 다 부적절하죠. 밤의 대통령으로 온갖 사제 물이 일으켜온 사람들이고 한참 중앙지검이 당시에 삼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의 특수관계는 누굽니까? 홍석현 아닙니까? 이건희의 처남이고 실제 삼성의 S파일 그 파일도 보면 로비를 홍석현이 같이 하잖아요. 검찰들한테 돈 나눠주는 것을 논의도 네. 같이 하잖아요. 네. 완전 특수관계인 이재용의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엄마의 남동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관계인을 네. 만난 거. 근데 홍석현 만남보다 방상훈에 대한 만남이 훨씬 더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하승수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민주영 소리 긴급 기고다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이 사건이 반드시 감찰과 징계 포함돼야 된다. 이건 감찰거리가 맞고 징계거리.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을 편들어주는 분들에게 이런 짓을 했는데도 편을 들어주시는 네. 것은 문제가 있다. 아.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나 어떤 절차에 있어서 지적은 뭐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합리적인 비판을 하실 건 하셔라. 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이렇게 조선일보 방실과 사건은 고발만 낸 게 지금 공정위 신고 2건에 고발만 9건에서 10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단 하나도 수사도 기소도 안 하는 게 이게 무슨 검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네. 최성애 사건, 나경원 사건은 어땠습니까? 지금이야 뭐 수사 담당자가 약간 나경원 수사 담당자가 윤석열 안에서 다른 데로 바뀌면서 일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전에 일체 수사를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다. 최성애는 더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국본이 최성애를 고발했거든요. 네. 개국본은 고발인 조사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그래도 저를 검찰이 저 포함해서 검찰이 저를 5번, 경찰이 3번, 그다음에 저 말고 다른 고발인을 2번 해서 나경원은 고발인 조사는 10번을 했습니다. 네. 근데 피고발인 나경원 소환도 안 하는 게 너무 문제인데 최성애 동양대 전 총장 조국 대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논란이 있는 이야기를 윤석열 편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무슨 검찰입니까? 수사권을 남용해서 자기를 네. 도와준 사람은 비하하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은 끝까지 괴롭히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래서 제가 내일 11시 반에 촛불 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씨를 3차 고발합니다. 조선일보 방실가에 대한 비호와 직무유기 그리고 판사 사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 그건 이제 이미 직권남용. 제가 고발해놨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대검 감찰부를 수사하고 있잖아요. 아.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안 된다 그랬죠.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 그랬죠 본인이. 지금 대검 감찰부를 본인이 네.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보복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직권남용에 대검 감찰을 방해하는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 예. 이런 행위들로 제가 다 내일 또 3차 고발 예정돼 3차 고발. 있고요. 그래서 비록 제 페이스북이 뭐 네. 인기 있는 페이스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벌써 이제 좋아요가 뭐 수백 개가 걸려 있네요. 그래서 내일 고발은 그다음에 법원 판결 또 이것도 들어갑니다.
올송 1억이 폐쇄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법원에서 2017년도에 올송 1억은 이미 그 30년 수명이 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무리하게 연장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그 연장되는 과정이 문제가 많아서 환경시민단체들이나 동네 지역 주민단체들이 그 연장이 안 된다로 대부분 네.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아하. 그래서 2017년도에 법원에서도 연장이 위법하다고 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이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 환경시민단체 모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연장이 되고 있던 시점에서 더 2021년까지인가 2022년까지인가 원래 연장이 되어 있었던 조치인데 네. 조금 앞당겨서 폐쇄를 한 것입니다. 네네.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연장이 부당하다는 지역 주민과 환경 시민단체들과 우리 국민들이 들끓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불안전한 온전을 견제성도 이제 물론 이번에 경제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네. 아니 공약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폐쇄했고 결국 지역 주민들이랑 환경 시민단체들 국민 여론을 폐쇄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의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잘못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감사를 피하는 과정에서 뭐를 삭제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원이 네. 감사로 지적을 하고 징계를 요청하고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감사원이 고발을 하지 않았거든요. 고발은 국민의힘이 고발했습니다. 그것도 네. 윤석열 측근이 있는 대전지검으로 일부를 했고요. 보통 정치적인 사건은 대부분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으로 하거든요. 희한하게 이건 대전지검으로 윤석열 측근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하필 윤석열이 거기에. 대전지검을 갔다 옵니다. 네. 그래놓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자, 지금 오늘부터 사실 국회가 전시 상황인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지금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아마 소위 회의장 앞인 것 같죠? 어디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아니 저분은 회의장 법사위 앞에서 의원도 아닌데 왜 온 겁니까? 법사위 의원도 아닌데 정무인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사람들이 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논의하고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게 알려지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여서 이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네요. 자, 그 현장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홍성민 기자가 나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아주 구호도 좀 외치고 있는데 가능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왜냐하면 국민들과 약속이니까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나서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막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현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권성동 의원이죠. 뭐 공수처 그럼 그 대한변협처럼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분들까지도 네.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사람이 깽판을 쳐갖고 사실상 무산됐다는데 네. 진직 합의를 했어야죠 그러면 네. 중립적인 인사로. 네. 근데 그걸 계속 저지하고 골탕을 먹이다가 결국 비토권을 악용하는 것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도 예. 법 개정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국민의 당까지 와서 저런 반격적 행태를 한다는 것이 너무 황당해요. 특히 그 사람이 권은희 의원이라는 게 더 실망스럽고요. 마침 예. 권은희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차고송금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자, 이렇게 환불하는 거 예. 거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할 그걸 말이 마지막까지 반대한 사람이 또 권은희 그랬어요? 의원이었어요. 그런 법의 통과마저도 국민의힘의 윤재욱 의원하고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이 끝까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또 일이 예. 있었군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반격의 길에 들었으면 네. 결국 국민들이 꼭 필요한 법까지도 그게 공수처든 또는 차고송금 구제법이든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차고송금 구제법은 그건 꼭 우리 국민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진짜 자, 민생 아닌가요? 그게 이제 본인이 실수로 잘못 보냈으니까 네. 본인이 민사소송에서 알아서 돌려받아라는 논리를 핀 겁니다. 왜 정부 기관이 나서냐고.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전화로 네. 종용 안 되면 지급 명령 신청해서 돌려받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정부 기관이 왜 있는 겁니까? 바로 정부 기관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억울함이 국민들이 안 억울한 일 생기게. 당한 국민들이 일일이 네. 다 소송만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서울시나 법률구조공단에 있는 예. 법률 구조는 왜 하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는 왜 있겠습니까? 네. 국회는 왜 있는 겁니까? 음. 바로 그런 억울한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저런 사람들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부분이고요. 자, 그런 와중에 아미리다님께서 실시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의 채가 답. 추다르크 지지합니다. 화이팅 이런 말씀 주셨고요. 예, 내일 윤석열 3차 고발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오마이 TV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일 11시 반 서울중앙지검이고 네. 촛불 심단체도 모여서 즉각 사퇴도 촉구합니다. 예. 아, 3차 고발까지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렇게 권성동 의원 등등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현장과 또 안진걸 소장님의 이 해설과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 이거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이거든요. 저희 오마이 TV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거 참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언론사 아닙니까? 근데 방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이고 그런 자발적인 후원 보낼 수 있는 곳 제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면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 연락 주셔서 박정희 기자 보고 연락했다. 오마이 TV 제작 지원하겠다. 오마이 TV 응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후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전화가 통화 중이면 후원 두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연락을 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 안진걸 소장님도 후원하고 있어요. 아이, 그럼요. 오랫동안 후원하고 저는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10만인 클럽 회원인데 오마이 TV만 따로 또 도와주는 방법은 없나요? 따로 도와줄 네. 수 있는 방법이 오마이 전화하셔서 오마이 TV 연락 얘기하면 됩니다. 일시불로. 전화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좀 내고 오마이 TV에 슈퍼챗도 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만인 클럽 하셔도 되는데 예. 오마이 TV 제작에 들어가고 싶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10만인 클럽에 후원하면서도 그 돈이 오마이 TV 후원에 또 많이 쓸 수가 지난주 있습니다. 목요일 날도 우리 그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정우식 아, 대표님하고 예. 대담할 때 제가 구경 왔었는데요. 아주 정말 열심히 저희가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 두 그렇습니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열심히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가 뭉클했었는데요. 저 네. 열심히 하여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는 국회 상황이 정말 예. 긴급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법안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촛불 법안들. 시민 민주시민들 입장에서 이번 주는 정말 총력 대응을 해야 총력 되고 대응이다. 비상인데요. 네. 다행히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수 연구자들의 일종의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비상 시국선언이 있었는데요. 네. 내일 또 천주교 사주 천주교. 신바오 사제들이 3,000명 네. 기자회견 있고요. 예. 또 기독교도 기독교도. 이제 개신교 네. 개신교 기자회견 내일 서울중앙 앞에서 11시에 있고요. 와. 또 불교 원불교 성직자들도 8일 화요일 밤까지 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성직 선언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보니까 서울대 민주동문회에서 검찰 개혁과 윤석열의 사퇴 네. 공수처 설치를 맹렬히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각계각층으로 그럼 저희도 11시 반에 윤석열 3차 고발과 즉각 사퇴 촉구 일마 저기 서초동하고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개국본 네. 뿐만 아니라 뭐 10년대 함께 그다음에 윤석열을 지금 10번 가까이 고발해온 사법정의 세우기 바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 네. 그다음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국민이 나선다 이 국민이 나선다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저번에 오마이 TV 생중계 냈던 국회 앞하고 국민의힘당 앞에서 박덕금을 찾습니다. 박덕금, 나경원, 윤석열, 방상훈 등에 대해서 조국처럼 보도하고 조국처럼 수사해라. 근데 쏙 들어가네요, 진짜. 예, 촉구하는. 그러나 뭐 저희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직무유기도 저질렀는데 최근에 국회 뭐 이렇게 잠깐씩 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국회는 잠깐씩 오는 곳이 아니죠. 그럼요. 직장 아닌가 직장. 해야 되고요. 국회가 직장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 대응이 이번 주 아마 총 집결하고 이제 9일날 법안 통과되고 10일날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징계는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윤석열 정치검찰과 이른바
깡패 검찰들의 검난은 이번 주에 끝나야 됩니다. 마무리되고요. 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연말 연시에 우리 국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다음에 겨울이라는 건 원래 또 마스크병뿐만 아니라 난방병이 많이 들어가는 때입니다. 아, 그렇죠. 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생 경제 살리기로 우리 사회가 빨리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차고송금 구제법도 이제 9일날 통과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돈을 잘못 보냈어. 근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디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드가 갑자기 고장 나니까 10만 원을 보내기로 했는데 100만 원 보냈어. 그럼 식당 사장님한테 연락하면 그런 경우는 식당 사장님 연락처 알 수 네.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돌려주죠. 세상에 대부분. 손님한테 그걸 네, 빼돌리는 네. 사안은 없는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요. 1. 일단 계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 예, 그런 경우는 연락처 자체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은행에 연락을 하면 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 전화번호 우리한테 주진 않아요. 그럼 다만 은행이 연락을 해요. 아. 근데 은행이 연락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휴먼 계좌인 경우, 압류된 계좌인 경우. 그러면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심지어 통장 주인이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연락이 안 돼 버리잖아요. 예. 심지어 연락이 겨우 됐어. 이제 박정호 수친한테 연락이 됐어 은행에서. 네. 이제 느그 은행이 있다고 치자고 우리 은행에 반대말 느그 은행에서 연락이 됐어. 고객님 돈이 잘못 입금됐습니다. 잘못 입금됐네요. 안진 것이 돈 그 100만 원은 네. 돌려주셔야 됩니다. 뭐 내가 받으려고 받은 것도 아니고 몰라. 나 그다음 보니까 지금 통장 보니까 콩깍은 다 빠져나가 버렸네요. 나 몰라요. 하고 전화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허허. 그리고 은행이 돈 달라고 소송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이제 그 사람 이미 글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빼돌린 건 아니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강제로 빼올 수가 없어요. 줬으니까 줘버린 그러면 거니까. 법적 근거가 있을 때 강제로 빼오려면.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안 주거나 연락이 안 되면 네. 은행을 통해서 그 사람 연락처를 알아내 가지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내면 법원이 연락처를 알아내고 이제 소장도 전달되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소송비도 배보다 많이 배꼽이 더 들겠죠. 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평균 여러분 차고송금이 어느 정도냐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년 안에만 1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3,200억을 잘못 보냈어요. 오! 예, 그렇게나만요? 예,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건 금융당국에 신고된 거잖아요. 네. 사실 더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식당에 계좌이체 해주기로 했는데 10만 원인데 100만 원이다. 그건 금융당국 신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식당 받으면 사장님한테 되니까. 박 사장님 아유 죄송해요. 아니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아 그냥 받아놓으세요. 선결제로 해놓고 우리 앞으로 가서 그렇죠. 90만 원. 이런 경우는 차고송금이 아니잖아요. 어. 당국에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파악된 거 다른 계좌로 잘못 보낸 거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락처도 모르는데 뭐 당근마켓이니 어디니 뭐 이런 네네. 온라인에서 10만 원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인 중에 하나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공을 잘못 스마트폰 눌러. 뱅킹을 하니까 네. 번호 잘못 눌러가지고 맞아요. 동글뱅이 하나 더 누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 특히 비대면 시대 올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연말이 되면 20만 건이 넘고 아마 4천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아유, 차고송금만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잖아요. 예. 근데 통계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얼마나 돌려받았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글쎄요. 3,200억에서 한 3천 1,500억밖에 못 돌려받았어요. 1,500억? 반밖에 안 돼요? 반 이상이 못 아. 돌려받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연락이 안 돼 버리거나 네. 배째라이거나 그럼 이제 소송은 이길 수는 있잖아요. 왜 이길 소송을 수 안 하냐? 있겠죠. 1인당 피해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아, 얼마 소액이네요. 15만 명에 3,200원이니까 딱 나오잖아요. 200만 200만 원 원 정도. 꼴이잖아요. 소액이니까 보통 우리가 변호사님을 살려면 최소 300에서 500원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그 정도 들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선임하려면.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소송을 안 해버린 거야. 아, 그냥 재수없다 이런 이러고 그냥. 재수업 더러운 놈 하면서 근데 상대방 연락처도 모르니까 연락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일이 다 있네. 예, 억울하다. 그리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네. 어려우니까 이제 부당하게 수취한 그분들 입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왔다. 실제대가 돈이 없다 배째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나쁜 놈은 돈 있으면서도 안 돌려준 놈이고 네. 이제 조금 덜 나쁜데 이 경우도 나쁜데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들어왔길래 나는 뭐지 돌려주려고 했는데 없어. 다 빠져나왔어. 빠져나갔다. 카드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갔고 친구네는 200만 원 없다. 네. 너무 미안하다. 나중에 돈 벌면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것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나섰어요. 근데 안 됐어요. 오래된 거죠, 사실. 문재인 이게. 정부에서 2018년도에 추진했어요. 이제 정권 네. 바뀌자마자 예금보험공사 적극 나서서 예금보험공사 칭찬해줘야 됩니다. 음. 근데 황당하게 국민의힘 이제 20대 국회는 엉망이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거고요. 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잖아요. 21대 국회 와서 이제 이번에 다수당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180석이나 돼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 타당합니다만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부 여당과 예금보험공사 정말 잘했습니다. 네. 민주당 정무위관사인 김병우 의원하고 양경숙 의원 정무 소속의 이분들이 법안을 내서 통과됐는데 원래는 예금보험공사가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해서 받아줄 수 있게 법안이 돼 있었는데 권은희 의원이랑 윤재욱 의원 등이 반대. 왜 민간의 일에 아. 정부기관이 개입하냐 네. 이렇게 뛰어든 건데 저는 그건 변호사업계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그것도 돈 못 받으면 변호사들이 나서서 했는데 그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예금보험공사 은행한테 연락처를 받았고 박정우 씨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예금보험공사.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는 게 사인간에 이렇게 전화로 연락하면 배째라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이 나서잖아요. 그럼 일단 공공기관의 권위도 있고 무섭죠. 또 나중에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돌려줘요. 응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를 했는데도 응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민사소송의 전 단계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당신의 통장에 안진걸 씨 돈이 박정훈 씨 통장에 들어갔고 네. 지금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에서 네. 지급명령을 내려요. 박정훈 씨 돈 까불지 돌려주세요. 마시고 안녕하세요. 얼른 돌려주세요. 100만 원. 네. 이제 이 절차까지는 이제 예금보험공사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까지 거부하면 정식 소송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송 원래는 법에는 그것까지 되어 있었는데 권은희 의원이나 국민의당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나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반대해서 네. 법안 통과가 지연되다가 겨우 이제 합의 어쩔 수 타협이 이루어지는데 민사소송까지 대응은 안 되고 지급명령까지만 대응하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기관이 공짜로 해주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가 고생했으니까 네. 실비 7비. 예를 들면 그렇죠. 200만 원 돌려받는데 뭐 3만 원 정도 들었다. 저희도 못 돌려받는 거 훨씬 낫잖아요. 그럼요. 실비 뭐 몇천 원 몇만 원 내야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혀 국민에게 힘이 안 되고요. 국민에게 짐이 되고 국민의 스트레스가 됐고 국민의당이 반국민의당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와서 공수처마저도 제 법사위 저지하기 회의장 위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런 지금. 행동을 한다는 거 네. 어느 국민이 예쁘게 보겠습니까? 참, 꼭 필요한 그런 법안이 이번에 처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정님께서 또 검찰 개혁에 힘쓰는 모든 분들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실시간 후원해 예, 주셨습니다. 내일 저 윤석열 3차 고발, 그다음에 즉각 사퇴 촉구, 네. 공동 기자회견 있고 지금 개신교 시국 선언, 그다음에 천주교 시국 선언, 네. 범불교계 시국 선언, 교수 연구자 시국 선언, 서울대 민주동문회 등 각 당 민주당 시국 선언이 곳곳에서 지금 법물처럼 이번 주는 또 영호남 지식인 연구자들의 공동 기자회견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총력을 이번 기울이고 주에 있네 진짜. 다시 정말 네. 제2의 2010년 17년 촛불 시민혁명처럼 네. 제2의 촛불혁명을 온라인이나 국민들 민심의 바다에서 일으키자. 이게 굉장히 네. 퍼지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서울시장 출마 선언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우리 그분이 소장님은? 나오면 땡큐입니까? 땡큐? 나나땡이죠. 나나땡. 윤나땡. 윤희숙 씨 나오면 땡큐. 윤석열 나와도 땡큐. 윤석열 지난주 우리가 윤석열 윤희숙 자매 진짜 자매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진짜 자매는 아니고요. 국민들 열받게 하는 면에서 진짜 자매 같다는 느낌으로 제가 이야기한 건데 네. 윤나땡 윤석열 나와도 땡큐. 윤나땡 윤희숙 나와도 땡큐. 네. 나나땡 나경원 나와도 땡큐. 박나땡 박特금은 국회 나오면 정말 땡큐. 너무나 많죠 여러분. 저 나경원 씨가 나오면 제가 출마하려고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럼요. 그래서 뭐 박영선 야. 후보, 우상 후보도 훌륭하지만 네. 저도 무소속 시민 후보로 나와서 네. 저는 야, 이제 왠지 될 것 같은데요? 예, 안진건 선생님. 저는 나경원 씨를 떨어뜨리러 나왔다. 하지만 그런 네거티브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교육비 주고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를 확 줄이고 네. 뭐 집값과 전월세 값을 하향 안정하는데 틈만 나면 모든 빈 공간에 네.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많죠. 많죠. 분위로 금을 올리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그게 짓는 거예요. 낮으니까. 예, 그럼요. 층수가. 그런 땅 정말 많아요. 공공기관에 보면요, 정말 마당이 엄청나게 넓은 공공기관 많아요. 네. 그럼 공공기관 이외에는 임대주택을 짓고, 그다음에 그 넓은 마당에 공공임대주택 더 짓고요. 그다음에 용산 지금 미군 기지 떠나는 거 100만 평 넘잖아요. 네. 거기 다
세계 공헌, 정말 공헌한다고 최고의 하던데. 공원으로 칠 때 네. 일부만 그중에 저는 한 10만 평 정도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임대주택을 또 내놓고 네. 그다음에 서울대 육사 빨리 시골로 내려보내고 고향 지역으로 내려보내고 거기에 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짓고 그래서 이제 인구수도 줄어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과 전월세값 반드시 잡힙니다. 네. 그다음에 종부세 좀 더 올려야죠. 저는 1가구 1주택은 오히려 약간 봐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주택, 3주택, 4주택은 세율 막 10%까지 때려버려야 됩니다. 그 뭐 투기적인 예.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가 2주택 중에도 아주 예외적인 비투기 상황이 있을 거예요. 투기 아닌 상황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봐주고요. 네. 투기가 분명해 보이는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은 세율을 5%에서 10%까지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고 임대주택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들 특혜가 심하잖아요. 네. 지금 뭐 신규 특혜는 없애긴 했지만 기존 특혜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은데 할 수가 있으면 기존 특혜도 빨리 종료시키고 기존 특혜도 종료시키고. 그런 문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뭐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뭐 박주민. 박준 후보 다 훌륭합니다. 그분들은 민주당 소속이고요. 네. 저는 시민 시민 후보로 후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정희 후보가 한번 나와서 네. 박근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그게 듣기에는 속 시원했지만 아니 본인이 나왔으면 본인의 비전을 위한 거지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나온 건 너무하지 않느냐는데 저는 그게 됩니다. 네. 저는 나경원 씨가 사라지는 게 공론 사라지는 게 우리 사회의 비전이라고 저는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무소속 시민으로 나와가지고 나경원을 떨어뜨리고 대신에 그 사람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나 정의당 후보가 나온다. 그 사람들 제가 민심의 압력을 엄청나게 자극을 할 겁니다. 네. 정말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 민생들이 원하는 정책 무엇인지 앞으로. 견인한 다음에 네. 이제 나경원 씨의 온갖 문제를 싹 폭로해서 지지율 10%도 안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이든 정의당 후보들이 전 좋은 분들이 단일화되면 네. 그분을 지지하고 저도 사라지는 것으로 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제도 정치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제 별명은 길거리적 배서력, 예, 거리의 남자, 예, 밥풀떼기, 예,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예. 자, 안진걸 소장님하고 뭐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봤지만 일단 이번 주가 좀 엄중한 상황이고요. 엄중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뭐 오늘도 좀 하락하는 그 추세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 같은 조사니까요. 네, 이제 YTN이냐 TBS냐만 다른 자, 건데. 수치는 말하지 마세요. 예. 다 소개해야 되니까. 아, 수치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다 소개도 해야 돼요. 예. 수치만 말해도 그래요? 예, 수치 말하면 안 돼. 그럼 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 예, 추세만 얘기하면 근데 왜 되고요. 떨어진다고 보세요, 박 PD님?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항상 제가 박근혜님하고 아니 박 PD님. 박 PD님하고 있어. 예. 박근혜님이라는 줄 알았어. 저는 박근혜, 이명박 이런 사람들은 거기 분노하기 때문에 절대 입에 올리는 경우도 없고요. 요즘은 자다가도 잠이 깨는 사람은 나경원, 박혁금, 윤석열 딱 세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조사는 좀 봐야겠지만 이번 주에도 호남 쪽에서 좀 떨어지고 지난번에도 진보층과 호남 측에서 좀 떨어지는 조사가 나왔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사실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고 문재인 정부 지지한 그런 것들 큰 이유가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민생을 좀 살려주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쭉 보면 민주당이 보여온 게 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안 났거든요. 저는 그런 성과 좀 내라. 이번에 정말로 보여달라라는 그런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압력이 될 수도 있고 정신 차려야 하는 회초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12월 9일 정기국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임시국회도 있겠지만 정말 총선 때 보여준 그런 국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신 차리라는 엄중한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세 가지인데요. 네. 박 PD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를 보니까 진보 개혁 성향의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아니 그 윤석열 정치검찰 깡패검찰 하나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네.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는데 어찌했던 청와대나 여당이나 법무부가 네. 제대로 조율도 하고 준비도 안 됐었던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근심 네. 이런 것들이 경고를 보내고 실망의 민심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아까 제3차 재난지원금은 아니라고 제가 정리는 했지만 긴급 맞춤형 피해 지원이라고 했지만 네. 연말 연시 설날 앞두고 제3차 재난지원금을 바라는 민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도 수치는 말하지 않겠지만
과반이 넘는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그렇죠. 게 네. 뭐 수치를 말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튼 과반은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는데, 근데 2차도 맞춤형으로 주더니 선별로 주더니,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선별하다 보니까 아직도 지급이 다 안 된 상태거든요. 이 3차도 3조 정도로 해서 중소상공 중심으로만 준다. 그러면 정말 올해 내내 힘들었던 대다수 국민, 정말 비대면 시대도 아무 문제 없는 재벌 대기업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번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저는 민심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나 절차에 대해서 약간 이거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일부 중도층들이 이탈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여론이란 건 저희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엄정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온갖 여러 계층의 여론이 동시에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진보개혁층의 실망과 경고. 그다음에 민생 문제, 부동산 문제나 제3차 재난지원금 같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과 국토교통 장관 이번에 개각 있었잖아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좀 늦은 감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치에 대해서 말 실수하지 않고 태도에서 실수하지 않고 뭔가 정책을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엄청 박수를 보내고 있잖아요.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민생 정책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무슨 너무 열렬한 옹호자 같다. 막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저는 저희들이 수십 년간 주장했던 민생 정책에 부합하니까 지지하는 거지 문재인 정부라서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정책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성과대로 생각대로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제대로 못하거나 말 실수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국민들한테 굉장히 사과도 잘하고 설명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국민과에 대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지만 행사를 많이 하시고 메시지 많이 내시는데 저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 같은 거 줌으로 우리 국민들과 대화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 기자님들만 따로 초대해서 온라인 기자회견도 할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좀 국민들 더 많이 만날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제3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의 행패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사과도 하고 따뜻히 위로도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너무 전반적으로 이게 다 합쳐져서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중도층은 중도층대로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대로 대처하고 만을 해야 됩니다. 이번 청와대도 중요하네요.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윤석열 3차 고발, 즉각사퇴 집권의견, 천주교 시국선언, 개신교 시국선언, 불교계 시국선언, 각당 민주동문회 시국선언, 영호남 지식인 시국선언 싹 정말 엄청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뭐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도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곽상도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은 오른쪽에 국민의힘 의원들 쭉 앉아 있고 앞에는 누군지 아시겠어요? 앞에는 맞은편에는 기자들이 앉아서 워딩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곽상도 의원은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정말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조작 사건에도 연루돼가지고 최근에도 온갖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린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막 열불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화가 난다. 올해 이번 주 그래서 더더욱 잠 안 자고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께서 댓글 주셨는데 지금 천주교 사제단 3,000명 서명 검찰개혁 촉구 시국 선언을 하고 있다. 오늘은요. 하고 있네요. 천주교 오늘, 개신교가 내일 11시, 불교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거 종교회까지 나섰으면 이제 온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어쨌든 저희 이 상황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법사위 상황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전체위에 이 공수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이 이런 모습에 대해 어떻게 또 반응할지 이것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진건 선생님 오늘도 열변을 통하셨습니다. 오늘 근데 헤어스타일 바뀌니까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
우리 소장님이 별 귀여우시죠? 말씀을요. 어떠신가요? 댓글로 예. 한번 소감. 오늘 이발하고 블루클럽에서 이발하고 오셔서 아유. 정말 깔끔하게 말끔하게 오셨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 블루클럽 저는 좀 안진걸, 블루북 내가 검찰 떠난 이유 이현주, 오마이, 그린북 검찰개혁 촛불시민. 네. 예. 제가 쓴 책 되돌아보고 쓰다도 현재 3천 권을 판매하고 4천 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되돌아보고 쓰다. 책 좀 가져오셔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책을 싹 팔아버리고 싹 해버렸습니다. 예, 인쇄 전액은 NGO의 시민단체 공익단체 멋지십니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응 보니까 좋아요, 멋져요, 귀엽고 예뻐요, 귀요미 아유, 너무 안진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사랑스럽습니다. 이번 주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사랑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윤석열 구속 퇴진 처벌 정치 검찰 깡패 검찰 근본적 개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저를 미워하십시오. 네,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오히려 미워하시고 채찍질을 주시고 왜 그밖에 못하냐고 네. 오히려 욕해 주십시오. 정부랑 여당이랑 청와대랑 대통령은 모두 지금 분발해야 되고 우리 촛불시민 민주시민들 모두들 더 분발해야 될 때입니다. 네, 예.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유, 뭐 무슨 말씀은요? 애기 같아요라는 댓글도 있어요. 애기 같아요. 네, 제가 철은 없습니다. 이거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보이나 피부가요? 봐요. 잡티가 많습니다. 네, 자 귀요미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또 1시간 가까이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 주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 또 안진걸 소장님 모셨을 때는 이번 한 주를 또 돌아보는 시간을 예. 가질 텐데 제가 웃으면서 예, 좋은 일로 저희 애기 같은 안진걸 소장님이 더 엄청난 활짝 성과로 애기 웃음을 보여줄 수 있게 예. 여러분들 더 이번 주 한번 기-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주에 일만 잘 풀리면 완전히 귀엽게 나타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내일 11시 반 윤석열 3차 고발과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과 시국선언 잘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